I think it is recording. Yes.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희주 선생님. 어둡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상 괜찮아요? 지금 밤이어갖고 네. 조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음. 먼저 스토리빈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스토리빈을 먼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네. 처음에 한태진 선생님을 제가 토론토에서 스토리텔링 워크샵을 하다가 스토리텔링 워크샵을 하면서 태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전이구나. 네. 아니, 근데 스토리비는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거기서 태진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태진 선생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면서 선생님이 점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스토리빈이 어느 곳인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워크샵 하기 전에 태진 선생님은 저를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워크샵 하기 전에 만났죠, 우리. 네. 어떻게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태진 선생님을 어떻게 제일 처음 만났냐면요. 처음에 제 스토리텔링 선생님 린다 하우스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때 루츠 선생님이었나? 린다 선생님이었나? 린다 선생님이었어요. 린다 선생님. 네, 린다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오신 지금 스토리텔링 워크샵을 하러 오신 학생이 계신데 아이 둘이 있는데 워크샵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을 찾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좋다고 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이들 만나서 뭐 하셨어요? 저는 태진 선생님이 그때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 동안 뭘 해도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보내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하고 뭘 했냐면 그때 라임을 했어요. 라임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요리도 했어요. 요리. 떡국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밥도 해서 먹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5시간인가 아이들을 봐야 됐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5시간 동안 같이 라임도 하고 이야기 스토리텔링도 서로 해주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아이들하고. 그 시간이 어떠셨어요? 그때 수종이하고 수영이 너무 한국에서 온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건 한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보내보는 거는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아주 자유롭게 아이들과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가지고 되게 부담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재밌게 우리 셋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국 아이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전에 그렇게 뭔가 가르쳐야 되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전에 한국 아이들을 만난 것보다 여기에 사는 한국 아이들을 만난 적은 있죠. 네. 여기에 사는 한국 아이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네, 2세.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와 있는 동안 한국에 사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같이 교류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런 부담은 안 느끼신 거예요? 그때 부담을 태진 선생님이 굉장히 덜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과외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프레셔도 안 주셨고 한국말을 해도 됐고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제가 잘하는 걸 골라가지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거랑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전에 만나셨던 토론토에 살고 있는 한국 아이들 만나셨던 시간과 네. 그 저희 아이들하고 있었던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으셨어요? 어떤 차이가? 우선 한국말을 아주 어린이들이 잘해서 제가 한국말을 되게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도 그 어린이들이 되게 잘 설명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국말을 설명해주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도 저도 어, 되게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그때 뭔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저에 대해서 어, 물어보기도 하고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때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음, 문화 뭐 어, 키네 키네디언들 캐네디언들의 그런 생활 모습,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많이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셨어요?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그때 수영이 수용이를 네. 그때 수종이 수영이를 몇 번 봤지? 한 5번인가? 있나요? 몇 번이었죠? 음, 5번 정도요? 5번 정도가 6번 한 그랬던 것 같지 않나요? 한 5번? 6번? 음. 지금도 선생님 기억 속에 그 5번, 6번밖에 안 만났지만 네. 그 기억이 나세요? 아주 생생하게 잘 나죠? 네. 네. 어,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수영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가서 음, 강아지랑 놀기도 하고 뭐 보드 게임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음식도 막 만들 때 뭐 직접 이렇게 자기가 다 잘라보는 것도 막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간 맞히는 음, 것도 직접 다 간 맞히게 제가 애들하고 같이 간 보고 그 상도 다 본인들이 차리고 뭐 굉장히 음,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때 다 그냥 서로 그냥 친구같이 놀았어요. 셋이서 되게 재밌게. 음. 어, 그럼 그 이후에 아이들을 또 만나셨나요? 그 이후에 계속 아이들을 봤죠. 네. 태진 선생님이 어, 한국에서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를 자주 오셔가지고 그 후로부터 계속 매년 거의 막 두세 번씩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음, 제가 왜 그렇게 캐나다를 가는지 혹시 느끼셨어요? 처음에 만났을 왜, 때요. 네. 계속 오면서 아이들을 볼 기회가 생길 만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혹시 왜 그렇게 오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어요? 어, 그때 아이들 그때 아이들 만나고 태진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태진 선생님이 이제 그 스토리텔링 워크숍 끝나고 집에 이제 들어와서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꼭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 지하철까지. 그랬을 때 이제 항상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텔링 워크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만큼 감동을 받았고 거기서 느낀 게 무엇이었는지 저도 그때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한 번밖에 그 전 여름에 그 선생님 음, 받기 딱 그 전 여름에 처음 받아봤는데 그때 받고 굉장한
뭔가를 느꼈지만 그때 뭔지 모르는 저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굉장한 큰 임팩트를 받긴 했는데 그게 뭔지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하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워크샵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태진 선생님이 굉장히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스토리텔링 워크샵을 나처럼 거기서 굉장히 뭔가 많이 느끼셨구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게 뭔지 너무 너무 알고 싶었어요. 태진 선생님 느낀 게 뭔지. 그리고 왜냐면 저도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게 뭔지 저도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이 워크샵에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오시는 거예요. 태진 선생님이 계속 막 그때 여름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오고 막 계속 그 다음에 가을에만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오실 때마다 이제 워크샵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오셨을 때는 워크샵을 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니구나 그때 가기 전에 들었다. 네네. 그때 이제 워크샵 넥스텝 하신 다음에 겨울에 이제 가기 전에 같이 들었어요. 퍼스트 스텝을 또 그때 벌써 들었다고 바이링걸도 했는데 들었어요. 네? 바이링걸도 같이 들었어요. 네네 그때 바이올린 그래갖고 워크숍을 3개나 같이 했구나. 같이 한 게 2개나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같이 했으니까 끝나고 워크숍 항상 그때 3일짜리 워크숍이었는데 3일 동안 워크숍 항상 끝나고 나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뭘 느꼈는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막 설명이 안 되고 막 엄청 느끼는 것들을 서로 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선생님도 막 뭘 느끼는데 막 둘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둘 다 뭔가 큰 걸 느꼈다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둘 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셔서도 계속 둘이 그 워크샵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냥 계속 그 3일 동안 했던 그 워크샵과 또 바이링규얼 워크샵 그거는 하루짜리였는데 그 얘기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조금씩 그 워크샵에서 뭘 느꼈는지 둘이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태진 선생님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얘기를 계속 또 태진 선생님한테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어린이들 성장에 둘 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고 그리고 둘 다 좀 어린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러면서 점점 스토리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태진 선생님한테. 한국의 그 스토리밴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하고 뭘 했으며 그 어린이들을 계속 어떻게 해서 만나면서 그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걸 어떻게 봤는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계속 물어보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신기한 교육 방법이다. 계속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태진 선생님, 저는 그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나요? 그때 언제요? 언제? 처음에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처음에? 네.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질문하셨었잖아요. 계속 궁금한 걸 그냥. 네. 궁금한 걸 질문하시니까 전 제가 하고 있는 걸 대답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인식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그때 뭘 하는지? 저희가 그때 이제 스토리빈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수종이 수영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구나. 선생님이 수종이 수영이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에 왔고 또 아이들이 캐나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 방식을 하고 있으며 또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봤으며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느끼는 갈등이나 그리고 이제 엄마와 자녀가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녀와 부모가 한국 사람이 특히 이렇게 태진 선생님하고 태진 선생님 자녀들이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한국 분이기 때문에 저와의 소통이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음, 어, 그때 굉장히 제가 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솔직하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엄마가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엄마한테 감정 표현을 하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제가 막 관심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막 보다가 이제 스토리빈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에 혹시 대해서 기억나는 네,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저와 그때 저희 아이들이나 네 스토리빈과 스토리빈에서의 저와 아이들이나 그때 수영이가 이제 그때 수영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뭐 기억이 난다면 뭐 이제 처음에 스토리빈 선생님이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갖고 영어로 책을 읽어주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들하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한국말로 그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듣고 뭘 느꼈는지 설명을 해주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 이렇게 어, 계속 아이들 하나하나 그 개개인 어린이들의 그 이야기를 계속 적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본 그 타고남이나 그 아이들의 성격을 계속 6년 동안 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잘 알고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였을까? 뭔가 좀 신기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 막 굉장히 처음에 저는 굉장히 그거에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 왜 그렇게 했는지 찾으셨어요? 지금은 찾았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막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때는, 그때는 와, 그냥 그때는 이유는 몰랐죠. 그냥, 너무 신기하게 하는데, 그때 너무 그때 이제 감동을 받고, 그때 이제 태진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저분은 정말로 인간의 한 생명의 그 인간의 정말 어리고 아직 삶의 경험이 없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제가 태준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음,
저는 몰랐는데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 어 그때 저는 어떻게 알았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어린이들의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정말 애기든 3살짜리 2살짜리든 다 이렇게 뭔가 그 영혼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인간 생명, 그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그거를 인정해주고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한 생명의 그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굉장히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그러고만 살았지 뭐 그걸 갖고 뭐 내가 뭘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교회에서도 어린이 프로그램 그런 볼런티어도 많이 하고 그 썬데이 스쿨 티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마다 여름방학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서머 캠프 카운슬링을 많이 했어요. 진짜 9학년 14살부터 쭉 했던 것 같아요. 쭉 14살부터 15, 16, 20살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정말 3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을 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같이 특히나 이제 예능 쪽으로 많이 그런 캠프 카운슬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치원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졸업해서도 계속 유치원 아이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계속 그 유치원 애들을 계속 보면서 그 유치원 애들을 맨날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그런 자기 감정이 굉장히 세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똑같이 대해줬던 것 같아요. 나처럼 그냥 나의 동갑처럼 나의 그 동등한 레벨로 아이들을 그때부터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있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래서 그게 이게 끊이지 않고 어린이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20살 때까지 20년을 그렇게 어린이들을 끊이지 않고 그 어린 유치원생 나이 아이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저는요, 그런 경험들로,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로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장편을 만들고 싶은 지금 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를 하든 장편을 만들든 그래서 계속 지금 구상하고 시나리오 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족이 있고 해서 수입으로는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뭐 가족 사진이나 뭐 결혼식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한 뭐 그런 비디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스토리빈에서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그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네. 그 스토리빈 아이들 만나시는 그 일이 지금 레귤러하게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겨울에 애들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온 다음에 아이들 시작을 한 건가? 그 전에 시작을 한 건가?
데리고 온 다음에 시작을 했구나. 그죠? 맞아. 제가 처음 네네. 제안했던 게 2016년 네. 8월 네. 여름에 네네. 여름에 우리가 토론토 아일랜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열리더라고요. 언어, 문화, 관점, 많은 것들이 열리는 경험, 그리고 늘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답을 정해주는 어른들이 많은 사회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어른을 만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하고 뿌리가 같은 굉장히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 어른이 아이들에게 아주 순수하게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선생님을 스토리빈 아이들이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2016년 8월에 아일랜드를 갔다 오면서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그럼 겨울에 네. 아이들이 왔다가 간 후에 여름인 거예요? 아니요. 아직 그 애들이 여름에 그 해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구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하게 와야겠다. 해서 멜린 린다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choir, storytelling choir를 맞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그래서 우리 모두 넷이 놀랬었어요. 그날 그 모카모카라는 카페에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2016년 8월에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처음으로 제가 스토리톡을 시작했을 때가 2016년에 17년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죠? 4월 달에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야, 16년 4월 달. 여름에 시작했나? 여름에 시작한 것 같아. 그죠? 맞아.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 갖고 시작했어, 진짜. 선생님이 마음을 먹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토론토에 처음 갈 기획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미뤄뒀었어요. 그 일을. 9월 달인가부터 그리고 10월인가 11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에 네, 처음 네. 시작하셨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캐나다를 와서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저는 정말 흥분됐어요.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갖고 막 공항에도 나가고 다 처음으로 얼굴을 이제 그전에는 수영이 수종이만 보다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스토리빈 어린이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스카이브로 처음으로 인사하고 스카이브로 처음으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제 그 겨울에 아이들을 봤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스토리텔링 하는 걸 보고 이제 스토리빈이 어떤 곳이라는지 조금씩 이제 짐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들을 계속 그때는 처음 선생님이 저한테 해보라고 했을 때도 저거를 내가 하면 나야 돈을 받고 그러니까 좋지만 저거를 해서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영어 연습을 해서 좋겠지만 나는 영어 교사는 아닌데 나는 그 전에 뭐 사진이나 영화 뭐 예술 캠프 뭐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했지 내가 언어에 대해서 영어도 저는 11살 때 한국에서 왔고 그리고 아직도 한국말을 할 때가 감정이 더 세요. 저는 영어를 할 때는 더 이제 머리가 더 이성적이게
되는 것 같고 한국말을 하면 더 가슴이 더 와닿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두 개가 느낌이 조금 다른데 근데 영어를 아이들하고 해갖고 이 아이들이 영어를 내가 늘리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처음에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국에는 그 굉장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데 쭉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해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소통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사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좋았고요. 이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면 캐나다의 상황하고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시각을, 다른 퍼스펙티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아니 별로 없진 않아요. 토론토는 좀 많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한국에 사는 어린이들의 그 퍼스펙티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게 한국에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으니까 1학년부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녔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공감 가는 게 정말 많았어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한국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과 너무 비슷했고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얘기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얘기해줄 때 자기 학교 이야기나 집 이야기, 뭘 공부를 하는지, 자기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를 자기의 언어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저를 배려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토리톡이 정말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영어를 아이들이 수준이 원래 잘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이 수준을 더 높여주는 거는 저는 잘 못하겠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고 뭐 스토리빈에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배워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제가 세운 목적은 뭐였냐면 스토리톡의 목적이 영어 수준은 아주 다들 높은데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영어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시켜보면 다 잘하는데 굉장히 막 마음고생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그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절대로 아이들을 기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애써서 막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굉장히 제가 고맙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굉장히 고마워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또 행복해하고 자기가 애쓴 거를 누가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대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얻고 또 아이들한테 또 한국 이야기, 옛날 얘기도 듣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애써서 굉장히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어 공부를 해갖고 실력을 올려놨는데 이제 이거를 써먹으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애들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보면 막 눈동자가 막 뿅뿅하고 막 저만 나타나면 이제 막 자기 수다를 막 떨기 시작하는데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감동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소통을 제가 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게 없어요. 애들이 다 대답을 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하면 다 알아듣고 또 거기에 다 대답을 해서 저희가 못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감정 표현까지 다 할 수 있고 뭐 만약에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막 그러면 막 손짓 발짓 구두 막 다 막 둘 다 양쪽으로 막 아이들도 막 연극을 하고 막 저도 연극을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요즘엔 목소리를 어떠세요? 들을 수 있으니까. 처음하고 달라지신 게 있으세요? 계속 아이들 만나시면서? 지금은 1년 2년 넘게 가까이 거의 됐죠? 2년 네. 본 네. 친구들은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서로 솔직한 얘기, 진짜 불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좋았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새로 했던 경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굉장히 애들한테 많이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도 해주고 현재 지금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한국을 이제 제가 또 소리빈 때문에 덕택에 한국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바야흐로 콘서트를 보러 태진 선생님이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화상으로만 보던 친구들도 처음으로 보게 되고 또 이제 스토리빈이라는 그 도서관 전설처럼 말로만 3년을 들었던 그 곳을 사진으로만 그곳을 이제 직접 방문하게 된 거예요. 문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역시. 한국의 그러면 선생님 아직 스토리빈 얘기 전에 네. 혹시 스토리톡 하면서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선생님이 힘드셨던 거는? 제가 힘들었던 건 사실 뭐였냐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해갖고 이제 한 기 끝나고 이제 두 기, 2분기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막 이때 아이들이 원래 영어를 잘하는데 나 때문에 뭐 더 늘고 막 그런 건 없지만 이제 한 1기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선생님 말을 지금 화면이 깨지는데 네. 화면이 깨져요. 저는 안 깨지는데요. 선생님이 깨져 보여요. 저는 잘 보이는데. 아주 잘 보여요. 지금 리코딩이 잘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냥 내 화면에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좀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편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하지? 이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 내가 영어를 뭐 이렇게 더 가르쳐줘야 되는 건가? 근데 영어를 나는 잘 못 가르치는데 이 영어를 내가 뭘 가르칠 수가 있지? 나는 그 grammar 막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문법 영어 문법 이런 거를 저는 잘 못 가르쳐요. 그리고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영어를 할 뿐이지 그 문법을 설명하고 막 이런 건 잘 못하고 저 영어 스펠링도 잘 못해요. 저는 그 키보드로 다 하고 이제 스펠링 그 에러도 컴퓨터가 다 고쳐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문법 같은 건 가르쳐 주는 건 내가 잘 못하는데 이런 거를 부모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막 굉장히 막
걱정이 되고 근데 또 아이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하던 게 있고 막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흐름을 깨기는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때 막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진 선생님이 계속 제 마음을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걱정을 계속 내부했으니까 태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괜찮다고 영어 안 가르쳐도 된다고 그냥 계속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계속 저한테 계속 그냥 해보시라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 마음을 놓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계속 했죠.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더 수다를 더 잘 떨고 영어가 진짜 실력이 늘더라고요. 지금은 무지 늘었어요. 선생님도 네. 한국어 실력이 느셨어요? 아이들 만나시면서? 저는 한국어 한국에 대한 실력은 안 이해가 많이 늘고 드셨어요? 저는 한국어 실력은 안 늘었죠. 아이들 만나갖고는 안 늘고 저는 네. 태진 선생님을 만나서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태진 선생님. 왜냐면 태진 선생님하고 한국말을 하니까 둘이 전화로 소통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나도 선생님 만나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아주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영어를 많이 안 하는데. 내가 배웠던 방식에 네.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네. 그 단어에 대한 경험이 저는 적잖아요. 예를 들어 awake, sparkle, 우리가 좋아하는 inner, voice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경험이 적어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말 하지만 단어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죠. 왜냐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야 되니까. 네.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 저는 네. 그걸 우리말로 바꿔서 알려드리고 네, 서로 그런 계속 과정을 그거를 했던 것 통해서 같아요. 맞아. 정말 아무리 쉬운 단어여도 그 단어를 제가 어떻게 느껴서 어느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들을 할 일이 없었는데 선생님 만나면서 그 경험이 제가 단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아이들하고도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언어나 단어를 써서 저한테 뭔가를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든가 아이들은 계속 이 단어를 쓰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못 알아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 표현은 이거랑 좀 다르게 이제 제가 이제 느끼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해요. 고쳐주는 건 아니고 그 단어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쓰는데 근데 너는 이렇게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그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면 그렇게 너가 쓴 대로 쓰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본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냐고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자기가 골라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한국에도 오셔서 아이들 만나시고 아이들이 토론토에도 갔고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매주 만나시는데 이렇게 스카이프로만 보지 않고 토론토나 한국에서도 실제로 보시고 하는 것들이 스카이프로 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시나요? 스토리톡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굉장히 아주 심하게. 왜냐면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태진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태진 선생님은 아이들을 계속 꾸준히 보시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빈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이런 설명을 잘 해주세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스카이프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저한테 소통을 할 때 제가 그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맞게 제가 그 아이가 안정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그 아이가 아니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무슨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제가 잘 맞춰주지 못하고
그런 거에 제가 예민하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뭐 상처 주는 말을 줄 수가 있다든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태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그 아이의 성품이나 그 아이의 생각이나 그 아이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아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감이 자신감이 무너지지 않게 그 아이가 자신감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이제 선생님하고 태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아이랑 소통을 할 때 제가 문제가 있다든가 좀 소통이 안 되는 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 태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태진 선생님이 또 스토리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왔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딱 그게 머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음에 아이를 볼 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아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전해 들을 수 있고 저도 그걸 듣고 거기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고 이게 잘 돼서 저희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서로 솔직하고 서로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관계?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계속 영화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의 영화를 만드시려고 계속 고민하시고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지키고 성장시키는데 선생님의 30대를 다 보내신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은 왜 하세요? 지금 선생님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텐데.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로는요, 지금 제가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자유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저는 아기 엄마여갖고 항상 이제 아기랑 또 있는 시간이 긴데 이 스토리톡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아이가 잘 때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다른 스케줄이 없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이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한테 시간의 자유와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굉장히 제가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아이들이 점점 자기의 그 자신감과 자기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성장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저는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그래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아주 꾸준한 수입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에 이렇게 제가 작가 활동하는데 스케줄이 너무 컨플릭트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뭐라 그러지? 그 뭐냐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그거를 이중 뭐 일중 뭔지 모르겠어. 한꺼번에 네? 일석이조. 일석삼조예요 저는 지금. 일석삼조. 네네. 그러면 이 경험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이 일이 저한테는 제가 작가 활동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도움이 돼요. 아주 굉장한 도움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을 제가 한 달 보고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꾸준히 지금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그래서 pure and 꾸준히 아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데, 지금 벌써 1년, 거의 2년째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제 타고난 성품이 무엇이며, 그런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그 서바이벌 택틱이 무엇이며, 이런 게 막 구분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그 아이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막 계산이 다 이제 막 아이 하나하나마다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아이를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다양하게 어린이들을, 여자아이, 남자아이,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들 성격도 다 막 가지각색이에요. 막 그래서 정말 인간의 그 무지개를 보듯이 정말, 그리고 아이들이고 저도 양쪽 다 솔직하고 양쪽 다 이렇게 편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얘기를 서로 해주면서 느끼는 거를 서로 또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정말 인간의 정말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작가로서는 굉장한 자본이죠, 이게. 정말. 정보? 혹시 다른 분이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거나 네.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경우에 누군가에게 소개하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맞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걸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받고 어린이들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이제 목적이고, 영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은 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또 영어 레슨이지, 이거는 지금 스토리톡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네.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셨던 거, 선생님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사시다 오셨고 네. 선생님도 한국에서 살다 갔던 이 점이 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경우, 예 같은 거,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그런 경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국 사람이어서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네.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캐네디언이기 이전에 되기 전에 한국 사람이었던 경험이, 그리고 선생님의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어른이 되셔서 캐나다에 가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의 그 베이스가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그것 때문에 만나서, 아이들과 더 소통이 깊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요? 그런 경우를 얘기해 네, 보라고요? 네. 저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 어, 아, 어,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지만 또 아이들은 이제 한국말이 자기 본토 언어잖아요. 그리고 저도 영어를 하지만 또
똑같이 아이들처럼 한국말이 저에게는 본토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지구에서 난 여기 살고 얘는 여기 사는데 그것만 다른 것 뿐이지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는 비슷하잖아요. 사는 네. 지역만 다르고 그래서 문화 차이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언어도 정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을 또 저는 이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쪽 정서랑 이쪽 문화도 굉장히 잘 흡수해서 잘 알고 잘 느끼고 살고 있지만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 부모님한테 캐나다 와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정서랑 한국 문화도 굉장히 한국 정서랑 한국 문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가 세죠. 저한테는. 네. 영향이 그쪽에서 오는 영향이 저한테는 굉장히 세요. 왜냐면 거기가 거기 저의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그거 하는데 수업이 도움이 되죠.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어떻게 되지? 제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영어로 하지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움이. 어? 여보세요?